성인의 80%가 앓고 있어 기네스북에 가장 흔한 만성 질환으로 올라있는 잇몸병. 충치보다 흔해서 치아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높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잇몸병의 원인과 증세,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예영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잇몸병에 관한 여러 가지 도움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잇몸병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잇몸이 상하는 것이 나이를 먹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예, 관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드시면 호르몬 대사 이상 때문에 칼슘이나 바이타민 C가 원활히 흡수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네. 젊었을 때부터 구강 관리를 잘 하시면 젊은이 못지않는 그 구강 건강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치과를 내원하고 계시는 상당수의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가운데서도 젊은이 못지않는 치아 결손이 하나도 없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네.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젊었을 때부터 구강 관리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잇몸을 잘 관리를 해야 예.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건강한 치아까지 가질 수 있는 거군요. 예. 네, 그렇다면 그 충치가 생겼을 때는 곧장 치과로 달려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잇몸에서 피가 난다거나 부었을 때는요,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치곤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잇몸 질환을 앓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잇몸 질환이 감기처럼 생각을 하십니다. 네. 사실 감기는 한번 지나고 가면은 다시 온다는 보장이 거의 없는데 네. 사실 잇몸 질환은 우선 처음엔 잇몸에 피가 나고 붓거나 할 때는 네. 아주 크게 생각하시다가 2, 3일 후에는 가라앉으면 아, 나았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렇지만 그 속에서는 계속해서 병균이 잔존하고 있고 네. 아주 그냥 늦은 속도로나마 그 병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잇몸에 피가 나거나 붓거나 하면은 치과를 내원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잇몸병을 심하게 앓은 사람일수록 심장병이나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보고를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뇨병과 잇몸 질환과의 관계를 보면은 네.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피의 혈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 영양 공급이 말초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눈이 나빠지거나 혹시 발가락에 병이 생기거나 이런 분이 많고 마찬가지로 잇몸 질환도 같이 심하게 동반하시기 때문에 네.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은 반드시 치과 의사와 상담하여 그 잇몸 건강 관리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네, 잇몸의 건강이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예. 할 수 있군요. 예, 그런데 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요. 이보다는 잇몸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나요? 예. 환자분들이 내원하시면 첫 번째 질문이 충치 있어요. 네, 이 썩었나요? 이렇게 그렇죠. 물어보잖아요. 예. 뭐 잇몸이 나빠요 먼저 묻는 사람은 그렇죠. 거의 없으시고 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충치가 가장 중요하다. 충치만 없으면 된다라고 네. 생각하지만 사실은 청년기까지는 충치가 대부분의 구강 질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 20세 이후로는 잇몸 질환의 그 빈발이 더 심하기 때문에 충치보다는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하고 그래서 정규적인 내원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밖에 잇몸병을 의심해 볼 만한 증상들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가 난다든지 잇몸이 붓는다든지 네. 또한 자결감 같은 것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입안이 허는 것 네. 그리고 아주 심한 동통 네. 그리고 음식물 삼키기가 어려우신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발음하기도 또한 힘드신 분도 계세요. 네. 그리고 구강 건조증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음식의 맛이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잇몸 질환의 증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 좀 전에 그 구강 건조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뭐 침이 마른다라는 뭐 예. 그런 말이라고 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네. 입안에 침이 마르면 우리 입안은 셀프 클린징 액션이 있어요. 네. 자정작용, 예.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작용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 하겠습니다. 네. 근데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은 그 침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네. 잇몸 질환을 더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침이 올바르게 이렇게 돌지 않는 것도 잇몸병을 부르는 그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예. 되겠네요. 그래서 시중에는 이 구강 건조증에 먹는 그런 네. 알약도 구하실 수 네,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잇몸병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은 어떤 겁니까? 세균인가요? 가장 주된 원인은 이 치주학회에서 발표된 바로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요. 네. 스트레스가 물론 잇몸 질환의 큰 원인도 되지만 네. 전신 건강에도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소적인 원인으로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같은 것을 들 수 있고 네. 또한 당뇨나 혈액이나 에이즈 같은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잇몸 질환을 더 많이 가질 확률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알러지나 아토피 같은 면역체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네. 잇몸 질환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인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요, 그 사춘기나 그리고 임신을 했을 경우에 잇몸병이 조금 더 쉽게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예. 사춘기에는 그 호르몬이 그 전환 시기이기 때문에 네. 구강 관리를 잘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잇몸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네. 만약에 구강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더 심하게 생기겠죠. 네. 예. 그리고 임신부들은 그 영양소를 태아에게 많이 뺏기기 때문에 영양 결핍 상태를 초래하게 되고 네. 그로 인해 이제 칼슘이나 바이타민 C의 원활한 그 대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잇몸이 많이 나빠지는 임산부들을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임신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네. 스케일링도 하시고 네. 예, 건강한 잇몸 관리를 네. 태아를 가지신 분들 더욱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임신 기간 중에 치아 관리 받아도 되나요? 뭐 스케일링이라든지 예. 뭐 그런 것들. 예. 보통 초기 3개월과 그 후기 3개월은 좀 위험한 시기라고 말하고 네. 중기 3개월은 안전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 중에는 받아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태와 플러그 그리고 치석이라는 말들이 있는데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비슷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치태를 영어로 플라그라고 말합니다. 그냥 둘은 아, 같은 거고. 같은 말이에요. 예. 네. 그 치태는 음식물 잔여물하고 박테리아가 치아에 붙어 있는 어떤 표피를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손으로 긁거나 혀로 이렇게 감지하면 네. 쉽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이 치태를 된 상태에서 정확한 브러싱, 그게 네. 칫솔로 제거하지 않으면 하루 이상 지나면 이게 돌이 되어버려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색깔이 노란색, 회색, 녹색, 그리고 네. 갈색, 검은색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이실 때는 집에서 제거할 수가 없고 그 자체가 세포의 그 덩어리기 세균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내원하셔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양치질을 하고 나서도 치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올바른 양치질을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고 네. 또 나이가 드시면 잇몸이 이렇게 퇴축하기 때문에 양치질만으로는 치태를 다 제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치과 보조 기구를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 이런 치간 칫솔이나 네. 이 플로스를 반드시 쓰시는 걸 권합니다. 그 치실이죠, 선생님? 예. 네. 치실. 그런데 선생님, 그 잇몸이 자기 자신이 그냥 뭐 붓고 아프다, 뭐 이가 시리다 그런 것으로 이제 느낄 수는 있지만 정확히 내 잇몸이 정말 건강한지 나쁜지 눈으로 확인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선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잇몸은 건강한 상태는 연분홍색의 컬러를 띠고 있어요. 연분홍색이요. 연분홍색. 네. 잇몸이 나빠지면은 치연의 색깔이 붉어지고 네. 그리고 그 붉어진 강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보라색, 네. 아주 짙은 자주색까지 띠게 됩니다. 네. 그럴 때는 아주 잇몸이 나빠진 상태를 말하기 네. 때문에 그 전에 내원하셔야 되고 네. 그 두 번째로 잇몸의 모양은 아주 단단한 펌한 상태를 띠고 있고 네. 귤 껍질과 같은 그런 상태의 모양을 네.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내가 좀 잇몸이 좀 이상하다, 붉다 싶으신 분들은 네. 정확한 검진과 진단을 위해서 반드시 치과를 내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치태가 열심히 칫솔질을 했는데도 잘 벗겨지지 않는다. 손으로 네. 이렇게 긁어보면은 아직 여전히 예. 음식물 잔여물들이 양치 후에도 나온다. 이런 예. 분들은 어떻게 칫솔질을 하시는지 네. 전문의하고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예, 시중에 잇몸을 튼튼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는 그런 약들 있잖아요. 예. 그런 의약품들 정말 효과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그들도 네. 다 임상 결과를 거쳐서 나온 것인데 저는 그 칼슘과 바이타민 C가 잇몸에 끼치는 영향들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네. 특히 칼슘의 99%가 잇몸과 뼈를 만드는 데 쓰여지고 1%가 피 내에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칼슘 하나가 부족할 때 147가지의 다른 병들을 일으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칼슘이 아주 중요하고 바이타민 C는 우리가 알기로는 잇몸에서 피가 난다. 네. 그럴 때는 뇌혈병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으시고 반드시 바이타민 C를 많이 복용하셔야 됩니다. 네. 보통 한 2g에서 4g 이상 네. 잡수기를 권합니다. 그런 질환을 네.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네. 예. 그럼 간혹 그 입이 자주 허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예. 혀끝이라든지 뭐 잇몸과 입술 요 사이를 이어주는 뭐 그런 부분들이 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신 분들 잇몸 건강 좀 안 좋으신 건가요? 예. 그것은 잇몸에 건강한 면역 상태를 갖고 있지 네.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면역 상태는 네. 바이타민 B가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 잇몸이 네. 허시는 분들이나 구강 주위에 뭐가 많이 네. 생기시는 분들, 그리고 구각 부위가 찢어지시는 분들이 예. 많은데 주로 바이타민 B가 부족한 분들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양치질이나 뭐 아주 간단한 치료, 이런 그 집안에서의 구강 그런 관리만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잇몸병 어떤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잇몸병은 처음에 호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규적인 스케일링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네. 스케일링부터 하라고 권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잇몸 속에 어떤 병들이 어떤 깊이만큼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취조 검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엑스레이나 또 포킷 뎁스라는 네. 게 있는데 그것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네. 보통 한 2mm에서 3mm까지는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4mm 네. 이상이 되면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의 잇몸 치료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치료는 보면은 디프 클리닝과 네. 큐레테이지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과정이 있지만 그 두 과정이 먼저 거쳐야 되는 과정인데 네. 디프 클리닝은 이제 서브 진지발 레벨에서 네. 박테리아나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고 네. 소파 수술 큐레테이지라는 것은 이제 죽은 조직이나 죽은 그 세균의 잔여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잇몸이 좀 많이 상해서 보기에 이제 색깔도 변하고 많이 주저앉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닌가요? 예, 살릴 수 있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먼저 단정하지 마시고 네. 이빨은 이건 뺄 이빨인데 그냥 체념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혹은 집에서 이빨을 빼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요? 네. 그런 단계까지 계시면 안 되시고 이빨이 좀 흔들린다 싶으면 빨리 오시면 흔들리는 이빨도 고정시켜 드릴 수도 있고 네. 또 치료에 의해서 스스로 단단하게 고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인 진료와 검진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잇몸이 나빠져서 이가 흔들리는 경우에 이를 뽑아야 됩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빨이 흔들린다고 네. 하는 이유는 이빨을 사고 있는 주위 조직에 손상이 가 있는 경우이기 네. 때문에 그 이빨이 흔들리는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치과에 빨리 내원하시면 그 치료의 정도의 효과에 따라서 네. 치아를 살릴 수도 있고 또한 검사 결과 전혀 희망이 없는 치아는 뭐 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를 뺀 후에요. 그 이가 빠진 상태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이빨을 해넣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네. 돈도 많이 들고 하시기 네, 때문에 그렇죠. 형편에 따라서 또 해놓고 싶어도 못 해넣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근데 뺀자리를 이빨을 안 해넣었을 경우에는 네.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네. 그 앞쪽에 배열된 치아들에 스페이스가 생길 수도 있고 네. 또 빠진 상대방의 치아가 위에 이빨 같으면 내려올 수도 있고 아래 이빨은 올라가서 네. 그 사이에 또한 그 밸런스가 깨어지기 때문에 음식물이 네. 많이 끼기도 하고 또 2차, 3차 치주 질환을 또한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 가능한 한 치아는 빠지시면 네. 한 2달 안에는 반드시 해넣는 것을 권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그 임플란트와 틀니 어떻게 다른지도 알고 싶은데요. 예. 보통 임플란트와 틀니가 치아 결손 부위를 회복하는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아가 이것처럼 하나가 없는 경우에는 하나 임플란트를 넣어서 이제 하나의 치아를 회복하는 경우도 있고 이처럼 치아가 3개가 없으세요, 이분은. 네. 3개가 없으신 분은 2개의 임플란트로 이렇게 3개의 치아를 결손 부위를 회복하실 수가 있고 이처럼 치아가 전혀 없으신 분들은 예. 여기에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네. 임플란트를 한 6개 정도 네. 넣으실 수 있고 또한 형편과 사정과 치아의 그 구조에 따라서 4개 내지 8개까지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위에는 틀니로 고정하시면 네. 움직이는 틀니를 많이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경우는 치아가 없는 경우에 치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네. 술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잇몸이 상해서 이를 뽑아야 할 경우에 임플란트나 그리고 틀니 치료 다 받을 수 있나요? 예, 다 받으실 수가 있는데 누구든지 다 된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하셔서 뼈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네. 그런 다음에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이제 어떤 임플란트를 하고 어떤 이빨을 해 넣으실지 네.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고정된 이빨을 하실 수도 있고 예. 또 임플란트 위지만 네. 이런 틀니로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을 거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럼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반드시 한 4개월에서 6개월마다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스케일링도 하셔야 되고 이 임플란트 주위에 네. 그 사고 있는 치조골이 네. 건강한가 혹은 흡수가 일어나는가 반드시 알으셔야 되고 또한 교환면도 체크하셔서 임플란트가 오래 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인공 치아가 잃어버린 치아를 얼만큼 대신해 줄 수 있는지 그 효과도 궁금한데요. 예. 이런 인공치아가 자연치만큼 그렇게 네. 100%내 이빨이다라고 말할 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치아가 없는 경우에 인공치아를 하시면 저작 기능이나 발음하는 데나 여러 가지 심미적으로 네. 앞니빨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보기가 웃기죠. 네. 아주 안 좋으시니까 예. 심리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이빨을 혹시 심리적인 케이스로 하시는 경우에는 네. 그 전보다 더 아름답게 네.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헐리우드의 배우들은 네. 많이 이빨들을 자기 네. 이빨보다 가공치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럼 그 잇몸병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거 주의해야 될까요? 예. 잇몸병이 발생했다고 느끼시게 되면은 적어도 하루에 4회 이상은 나의 구강 관리를 위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물론 이빨도 자주 닦으셔야 되겠지만 네. 그리고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시고 딱딱한 칫솔을 네. 갖고 계시다면 아주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생리 식염수나 구강 청정제 같은 것을 사용하시고 식후 후에는 반드시 입안을 헹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딱딱한 음식, 거친 음식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셔야 하고 네. 담배, 술은 네. 삼가하셔야 하고 네. 그다음에 올바른 식생활을 하셔서 야채나 과일을 충분히 드셔서 바이타민 네. C를 충분히 공급하시고 그리고 바이타민 B도 잇몸 질환에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씹을 수가 없어서 잘못하시면
영양 결핍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은 평소에 좋아하시는 음식들, 네.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예.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과로를 피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잇몸병 환자들이 써야 하는 구강용품, 아무래도 정상인들이 쓰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가장 올바른 그 칫솔질 방법, 그게 가장 중요하고, 네. 두 번째로는 이 치실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치실을 사용하실 때는 네. 자기 팔뚝만큼 자르시고, 네. 이렇게 손에 감으셔서 1인치만큼 네. 넣으시고, 이렇게 치아에 넣으시면은, 네. 이 칠이 C자 모양이 될 만큼 네. 구부리세요. 구부리시고 나서는 이 들어가시는 만큼 아래로 끝까지 내려주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신발을 닦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한 4-5차례 닦으시고, 네. 그리고 다른 옆에 인접치아로 옮기셔서 다시 예. 닦으시고, 그리고 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네. 이빨과 이빨 사이가 넓으신 분들은 이와 같은 치간 치수를 사용하시고, 시중에는 이런 모양 외에 많은 다양한 모양들이 있으니까 본인에 맞는 네. 그런 모양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크라운 앤 브릿지, 치아 결손으로 말미암아 네. 이렇게 긴 이빨을 만드신 분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은 이런 것처럼 중간에 치실이 들어가시지를 네. 못하기 때문에 예. 이 사이는 이런 걸 사용하십니다. 예.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gum 네. threader이라고 예. 말하는데, 예. 약국에 가시면 이런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치실을 이만큼 자르시고 이것을 바늘과 실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예. 됩니다. 그리고 이 딱딱한 뒷끝을 치아 사이로 이렇게 통과하시고, 예. 그리고 다음에는 이걸 빼시고, 그리고 이걸 치실을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느질을 하듯이 이와 잇몸 사이에 쉽게 넣을 수 있도록 고안한 제품이군요. 예, 그럼 치주 질환이 있다거나 치아가 시릴 경우에 집에서 아주 쉽게 처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까? 이빨이 시린 경우에는 네. 시중에 센소다인이나 글리스터 네. 같은 치약은 이 시린 치아에 효과가 있지만 그것도 그 정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네.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일단 시린 치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은 네.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내 잇몸 관리를 위해서 치약에만 의존하실 수는 없고, 예. 어떻게 바르게 치솔질을 하느냐, 네. 또 나에게 맞는 구강 건강 관리법은 무엇이냐 알아보시고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치과 의사 선생님들께서는요, 올바른 칫솔 방법 정말 많이 강조하시는데 오늘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잇몸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죠. 예. 사실 이 잇몸이라는 것이 우리 전신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잇몸만 건강하면은 예. 내 전신은 괜찮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전신 건강이 바로 이 잇몸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긍정적 자세입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잇몸 질환의 주 원인이 스트레스이고, 이 긍정적 자세를 가진다면은 이 스트레스를 컨트롤하는 데 많은 도움이 네. 되시고, 또한 잇몸 질환을 크게 하지 않는데 많은 네.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적당한 운동을 네. 하시면서 우리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도모하시고, 마지막으로 재차 강조하지만 올바른 식생활, 네. 그래서 충분한 영양소, 특히 네. 칼슘과 바이타민 C. 나이가 드시면 우유를 안 잡수세요. 네. 그리고 시리다고 안 잡수시고, 네. 오렌지 같은 것 안 잡수시고, 또 그러시기 때문에 올바른 식생활이 네. 이 전신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나 이 몸에 네. 끼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3가지를 잘 지키셔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잇몸 가지시면서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예영미 선생님 모시고 잇몸 질환의 원인과 그리고 증세, 또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